여기가 우선 유명한 게 이화장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 관련된 이렇게 가파른 계단이 시작되는데 여기부터가 이른바 말하는 이화장, 이화동 벽화마을이라는 겁니다. 그 뭐냐면 이승만 때 지은 부흥주택, 재건주택을 많이 지었는데 워낙에 해외에서 교육동포가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평지 지역은 다 꽉 찼기 때문에 산기슭에 집을 많이 지어요. 네. 아, 나라에서 지어서 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때 대규모는 못 지었고 가난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힘 있는 사람한테 준 겁니다. 줬는데 산기슭인 거예요. 김시덕 박사의 도시 야사, 오늘도 도시 안에 숨어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자, 그리고 도시를 또 이곳저곳 저희 손잡고 안내해 주시는 우리 김시덕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사님과 함께 오늘은 어느 거리를 한번 또 돌아다녀 봅니까? 우리가 한 2, 3주에 걸쳐서 서울 시내 강북 구도심을 돌고 있죠. 네. 용산부터 시작해서 중구 좀 거쳤고 종로구를 지금 돌고 있는 중인데 이제 오늘은 종로구의 동쪽 부분, 그러니까 동대문 주변을 보고 그리고 청계천 따라서 동쪽으로 나가서 대략 청량리 정도까지 지금 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넓은 범위를 다루다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되게 좁은 범위를 다루기 시작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넓이가 아니라 인구의 밀집도 오고 인구가 밀집하면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종로의 오른쪽 동네 네. 이렇게 오늘도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이라고 하면 대체로 어디죠? 그러면? 종로의 오른쪽 가면 저 떠오르는 건 종로 5가 보령약국. 그렇죠. 약사가 19분. 아, 오. 그래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종로가 보령약국에 가 있고. 야, 약사가 19분. 거기가 이제 보령약국이죠. 30년 전통. 네. 창신동, 동묘 뭐 이런 데가 이제 종로의 오른쪽인 거죠. 오른쪽이지. 그렇죠. 그렇지. 네. 그러다 이제 쓱 빠지면 대학로까지 가는. 그런 거죠. 자, 그 동네 가운데 그러면 처음으로 가볼 곳이 계속 좀 말씀하신 네. 그 약국인 건데 약국거리는 거기 이제 왜 이렇게 약국이 많은 거예요? 결국 서울대 병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네. 왜 거기 많이 모여 있나? 아. 그 병원에서 이제 약을 타고 하는데 네. 그 시골 분들이 예전 되게 옛날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버스 타거나 해가지고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와서 동대문 터미널. 그래 또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여기가 약국이 있고 종묘상이 있습니다. 씨앗 가게. 아, 그러니까. 그렇죠. 종로 5, 6가는 약국거리자 동시에 씨앗 가게인데 왜 두 개가 같이 있나가 계속 의문이었어요. 아마 그냥 오신 김에 버스 타고 몸도 고치고 새로운 씨앗돈 사시고 하는 게 아니었나. 상추씨 사다가 또 뿌려야 되니까. 김시덕 박사님 그 강의를 정말 오래 들었는데 처음으로 네. 동의하기 동의가 어려워요. 안 되네. 동의 안 돼. 이건 동의 안 돼. 아니 저도 이게 동의. 왜냐면 그 2% 얘기가 이걸 거야. 그 70년대 때 이럴 때 서울대 병원 가면은 사실 낫기 어려운 병원. 시골에서 그 서울대 병원으로 소개되잖아. 거의 그러면 이제 에? 진짜 심각한 상황. 그분들이 뭘 살 그것도 정신이 아니고. 없고. 그 씨앗은 절대 그리고 안 사지. 서울대병원에서 약을 다 줬어요 그때는. 제조를 해가지고 처방을 전해갖고 그런 약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약분업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에서는 다 약도 받아 나오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안 돼요. 안 되긴 안 돼. 아니, 그거 아니에요? 뭐 종로 5가 쪽에 뭐 시외버스 터미널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저번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동대문? 에그 터미널이 버스 있었죠. 터미널. 예, 워낙 그게 큰 터미널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본인은 아프신데 그 가족까지 다 아픈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주변에 네. 창경원이 있어요. 그랬죠. 장경궁 지금. 있지. 창경원은 사실 서울시에 있는 학교를 포함해서 경기도 일원에서 무조건 가야 되는 코스였어요. 그렇죠. 지금은 창경궁을 가는 사람 별로 없지만은 그렇죠. 창경원 시절에는 네.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횡락객들이 가장 맞습니다. 9시 뉴스에도 무조건 창경원이 나오는데 그 왜 그러냐면 우레옥 있죠, 우레옥.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레옥 평냉에 위치를 평양냉면에 뭐 그 종주. 뭐 몇 군데 네, 있잖아요. 몇 군데 있죠. 근데 우레옥의 역사를 쭉 그 기사를 보면서 창경원의 행락객들이 애들
이제 창경원 놀리고 네. 우레오 가서 냉면을 먹고 불고기를 먹었다. 네. 그래서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왔다 그러는데 사실 지금 창경원하고 우레오의 그거는 오히려 지금에 와서 거리감을 더 느끼거든. 근데 그때는 아마 슬슬 걸어왔다. 창경원에서 우레오 그 주교동까지 걸어갔던 거리라고 그렇게 나서 보면은 종로 5가도 충분히 창경원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거든. 네. 그래서 애들 데리고 와서 데리고 온 김에 약도 사고 씨앗도 사고. 설명서를 그렇죠. 오히려 전 대학병원설보다는 창경원설이 더. 시골에서 와서 네. 저는 그러면 여기 이제 새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이제 저 더 오른쪽으로 더 가면 이제 옛날 한약 팔던 그런 경동시장? 데가 있죠. 경동시장이 있죠. 그렇죠. 신설동 쪽에. 거기서 이제 돈 번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자제분들을 보니까 야, 이 한약이 앞으로도 계속 잘 될까? 이 양약 쪽도 좀 우리가 넓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시면서 어디가 네. 좋을까? 네. 그럴 때 이제 택한 곳이 병원도 멀지 않고 사람들의 왕래도 꽤 있는 종로가를 택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정설이 없다가 정설입니다. 정설이 없다. 예, 정설이 시장이라는 건 우연히 이게 생기는 우연은- 거예요. 우연은 우연히 겁니다. 생기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 그 예를 들어 지금 저 녹번 가는 길에 있는 홍은동 쪽 유진상가 긴 거 있고 그 거기 가 보면 문짝거리가 있거든요. 전통 집의 문을 고친 문짝. 그게 아 왠지 있어요. 예. 네, 압니다. 언덕 올라오면 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많이 재개발되긴 했는데 옆에 새로 지은 아파트 1층으로 옮겨가서까지도 장사를 하더라고요. 그 희한한 거 이제 전 문자만 만드시는데 그렇게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난 안 가봤네. 그것도 이유를 몰라요. 네. 그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거기도 우연히 그냥 생긴 그냥 거예요. 우연이더라고요. 이게 아 그래요. 그게 특별하게 이유가 없고. 아니면 이제 그 중에 한 가게가 어떻게 하다 이제 해서 잘 되면 이제 그 옆으로 이렇게 막 생기는 경우들도 있긴 하죠. 하긴. 그렇죠. 그 대표적으로 우연하게 생긴 게 미아리 점집촌인 거죠. 점집. 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음. 미아리 이제 오늘 범위 내에 포함되니까 이거는 대충 성신여대 입구 지나서 미아리 고개가 요쯤입니다. 도남동 그렇죠. 넘어가는 그 왼쪽이죠 올라가다가. 이 왼쪽에 네. 보시면은 딱 알기 쉽게 시각 장애인 복지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전의 감각으로는 점을 치시는 분들은 시각 장애인 분들이 많으셔서 이게 여기 상징되어 있는 거고 이쪽이 서울에서 가장 개량 기와집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네. 이른바 한옥이. 근데 여기가 왜 점집이 많은가에 대해서 설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6.25 때 이 미아리 고개 넘어서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다. 그렇죠. 북한으로. 단장의 미아리꼴에. 예, 그런 설도 있고 하지만 유력한 설은 70년대까지 60년대 70년대 남산에서 점치던 분이 계셨는데 용하다고 이분이 남산 정리했잖아요. 쫓겨나서 여기로 왔는데 그게 입소문이 퍼져가지고 여기에 사람들이 우연히 모여서 그럴 뵀다라고. 수도 있겠다. 예, 그래서 오히려 아까 홍제물 문짝거리처럼 우연히 생긴 것 같다. 알겠습니다. 여튼 거기 약국거리가 예, 종로가에 약국거리가 있고 씨앗거리가 있고 그리고 종로라 그러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하나 또 있죠. 보석. 네네. 그렇지. 그래서 그냥 보면은 기능이 분화된 거죠. 쭉 길 따라가지고 2, 3가는 보석, 5가 6가는 약국, 종묘, 씨앗하는 식으로. 그래서 지금 잠깐 살짝 왼쪽으로 가면은 여기 종묘가 있는데 종묘 왼쪽이 보석 세공사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죠. 그렇죠. 그분들도 그냥 우연히 거기 몰려 계신 거예요? 예, 이것도 우연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굳이 뭐 호사가들이 말하자면 궁궐에서 뭐 보석을 다루던 사람들이 나와서 말을 하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예, 있긴 있죠. 그럼 뭐 낙원탕과 떡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인분이 계시다가 나왔다고 하는. 맞아요. 예. 근데 그렇게 따져가려면은 뭐 검도는 신라 때 있던 거고 태권도는 고구려 때부터 있던 거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건데 직접적인 건 관련이 없다 생각합니다. 네네. 잠깐 검색해본 바에 따르면 그냥 보령 약국이 네. 여기에 그냥 처음에 생겼네요. 원래 문방구 하던 자리인데 아, 자리 좋은 것 같아서 여기 생겼고 문제는 여기가 원래는 양령시 약재상들이 좀 한약 약재상들이 모여들었는데 오히려 양약 약국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그게 저쪽 동대문 쪽으로 쫓겨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양령시가 그렇게 됐구나. 그리고 오히려 그랬다는 설명이 잠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령제약 본사가 아까 김포님 있죠. 말씀처럼 네. 종로 5가와 창경궁, 창경원 사이에 딱 그 여기 사이에 있네요. 있죠. 네. 네. 이해가 되네요. 보령 약국이 최초구나 여기는. 네. 그러니까 보령 약국은 보령 제약은 보령 약국에서 돈 벌어서 만든 회사인 거죠? 대부분 그 우리나라 그
그 오래된 그 제약회사들 있죠. 네. 대부분 저 설립자들이 약사 출신이 많아요. 특히 두 가지 계파가 있거든. 서울약대, 중앙약대, 중대약대. 중대. 그러니까 이런 한미약품의 임성기 회장은 중앙대약대 출신. 그러니까 한미약품의 임성기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는 어떤 임질. 예? 그 성병은 임성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몰랐어. 조남이 하필 임성기예요? 하필이면 또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그때는 이제 또 군대에서 이렇게 이제 휴가 나오면 무조건 임성기 갖고 가서 일단 처방 받고. 하필이면 임질. 나는 그 아직도 어렸을 때 생각나. 그러네요. 그 전봇대 있잖아. 전봇대 그 왜 콜타르 붙인 그 까만 전봇대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그 임성기 약국 그 광고가. 그러네. 성병은 임성기 딱 이렇게. 임성기 약국이라고 임성기 있어요. 약국. 아, 어떻게 임질이고 또 성병인데 임성기.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 그래서 한미약품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보력- 식이야. 그런 대부분 그런. 약국으로 돈 벌어서. 그렇지. 그렇지. 약국의 PB 상품이 약이지. 그렇지. 아, 저 있잖아. 예. 위치가 지금의 신설동 쪽이네요. 네, 한익이래. 네네. 여기 그 요즘에 오직 성병약만 취급한다. 다른 약은 일절 판매하지 않으면 야. 지방 즉시 우송. 구성. 그러니까 이건 아마 동대문 터미널 그 끼고 하는 거 저걸로 같아요. 돈을 버신 거지. 그러네. 버스 정류장. 야 그때 7분 7천 원이면 얼마 비싼 거냐. 그러게요. 저 무렵에. 야, 아니, 근데 그러네 진짜 그러네. 저기 언제야 저게? 아니 그 약이 저기만 있을 리는 없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그 트레이드 마크를 삼은 거죠. 다른 약은 일체 판매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믿음직하냐. 그리고 약사 우리 여기에 목숨 걸었다. 약사 임성기 아, 써 있잖아. 그렇네. 야, 한미약품을 창업하셨죠. 아, 문의는 전화로 해라. 직접 오기 민망한 거 이해한다. 아, 지방 즉시 우송한다. 전화로 문의하고 기다리면 보내줄게. 여기 아마 지금은 안 되지 않나요? 통신 판매죠. 당연히 안 일종의. 될 거냐, 안 되죠. 저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일본도 보면은 통신 판매를 못 하게 했는데 술이나 약을 그러다 보니까 전통주하고 전통약품이 많이 쇠락해 버리는 바람에 정부가 특별하게 허가를 해주더라고요. 아, 우리나라도 아마 막걸리인가 하여튼 지역 네, 뭐 네, 그것만은 아마 저 통신 판매 맞습니다. 되는 것 같아요. 네. 일괄적으로 막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는 아마 뭐 어디 약으로 의약 외품으로 등록하니 많이 그런 것조차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고약 만들어 팔고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맞습니다.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뭐. 그 옛날 그처럼 이제 이게 아마 도야마에서 개발된 방식인데 어느 집 단골 집에다가 이렇게 약통을 갖다 놓고 그 한 달에 한 번씩 들르면서 요 약을 썼으면 채워주고 그 채워 먹어 돈 받고 하는 방식으로. 아, 그게 좀 방문 판매 원형 같은 겁니다. 아, 서양에는 유태인, 동양에는 토야마상이란 말이 있는데 가정 상비약을. 상비약을 그렇게 해서 채우는 방식으로 해서 단골을 만들고 상권 넓혀갔다 하더라고요. 구독 경제는 일종의.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령 약국이 스타트군요. 네. 자, 갑자기 보령약국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하여튼 약국거리 있고 보석거리 예, 있고 예. 그다음 씨앗거리가 있고 종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터미널은 옛날 터미널 자리 여기고 지금은 메리어트가 들어와 있는 네. 대충 요런 것이 동대문의 상권이고 동대문이라가 종로 5, 6가의 상권.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리즈를 시작할 때 초기에 말씀드렸던 그 아직도 피막골이 있고 그 장구집이 있다라고 하는 네네네. 요 근처인 거죠. 그 동대문에 아까 그 보령 약국이 있고 하는 그 근처입니다. 종근당 약국이 여기 있고 비뇨기과 의원도 있고 치과 의원도 있고 그리고 한농 종묘가 있고 그리고 요 근처에 아직도 종로 그 피막골이 몰려 있어서 예전에 한 50년 전, 100년 전에 종로 분위기가 이랬었구나라는 거를 전해주고 있죠. 아, 정근당도 약국 먼저예요? 그런 걸 그게 그럴 수 있겠네요. 이종근 회장님이거든. 아 그래요? 그거 몰랐어요? 몰랐죠. 아, 이종근 회장님 아들 이장한 회장. 아 정근당 옛날 나 기업사 해야 되나 봐. 그러게요. 나 기업사 할까 봐. 난 자연스럽게 아는데. 다들 그냥 툭툭 나오시네 그냥. 그러니까. 여기도 원래 궁본 약방이라는 약국에서 시작했네. 아 정근당. 정근당이. 아 이쪽에 한국의 근데 이게 약국에 이제 정식 이제 4년제 대학 약학과를 나온 분이 창업한 데가 있고 그냥 옛날로 치면 약방 있잖아요. 약방. 네네네. 약방 또 출신들이 또 있고 그래요. 근데 약국은 열었는데 팔 약이 없으니까 직접 만들어서 파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기를 얻으면 그게 대박 나는 거. 그럼 동동구리모가 LG 그룹 된 거잖아.
그래서 돈을 벌어서 이제 저기 충정로에 종군당 빌딩을 세우잖아요. 아, 중간엔 반드시 부동산. 그 아현동 넘어가다가 충정로로 빠지고 저 중요하죠. 시청으로 갈 때 딱 그 뭐라 그래 약간 핑크빛 나는 그 큰 빌딩이 그 종군당 주황색. 빌딩. 아, 예. 그래요. 그 종군당 빌딩 스카이 라운지가 옛날에 유명했다고 선 보는 자리로. 그걸 얘기가 다 나온다 진짜. 진짜? 아, 그 스카이 라운지에 뭐 있어요? 아니, 종근당 그- 빌딩에? 옛날에 있었다고 그래서 근데 그 광고 끝날 때 항상 그 종이 땡. 그 기억이 나네요. 네. 종군당. 한국 사람들이 모두 기억하는 몇 가지가 있죠. 감기 조심하세요 하고. 네. 판피린 어릴 때 PDP 광고 중에 노르모 내복액이라는. 노르모. 어. 그렇죠, 그렇죠. 위산가다. 근데 그 그게- 예. 광고에 짜장면을 맛있게 먹는 장면이 나와요. 노르모 내복액이. 근데 네. 그런 거 먹고 나서 뭐 소화 안 되면 먹으라는 건데 아. 어린 날의 이진우는 저 노르모 이해를 내복액이 저건 줄 알고 노르모 좀 사달라고 노르모 먹고 싶다고. 얘가 미쳤나? 노르모도 많이 먹었고 아. 현타객이라고 암포젤렘이라고 있었어요. 섞을 때. 파란 그 앰플 아닌가요? 아니야 이렇게 파란 이 병에 네. 이렇게 따라서 먹는 현타객 끈적끈적한 현타객이라 해서 암포젤렘. 뭐 시럽 같은 느낌. 그렇지. 그건 어른 돼서 드신 거죠? 아니, 저- 음주와 함께. 제가 어렸을 때 집안에 이제 이렇게 그런 뭐 옛날 병원을 못 갔으니까 사실은 그렇죠. 용각산 정도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이 그렇죠. 나고. 이 소리가 아닙니다. 네. 용각산. 삭삭. 예. 그게 이제 보령제약이잖아. 아 그래요. 아. 용각산. 보령제약 용각산. 네. 저 약 얘기 나온 김에 그건 일본에서 수입한 거예요 사실은. 음, 용각산. 그러니까 그게 목에 좋은 건데 소리 안 난다는 거랑 왜 연결해서 광고를 했는지 모르겠어. 진짜 천재야 천재. 저거 보면 아까 동동 구리무 나온 김에 박가분이라는 박가분. 분이 있죠. 여기 아마 한국 최초의 그런 상업적 화장품이라고 알려져 있죠. 저게 두산그룹이죠. 그렇죠. 저거 팔아서 두산그룹 된 거예요. 박가분과 동동구리모. 예. 두산과 박승직 상점. LG. 그러니까 한 100년 쌓인 거지 그게 저기도. 두산 유리 상표인 파카 크리스탈은 파카는 박가분의 박가를 영문으로 표기한 거다. 이건 몰랐네요. 네. 박카크리스탈이 박씨라는 그 뜻이에요. 근데 그렇네요. 박가라 뜻이네요. 옛날에 박스컵도 있었잖아요. 박 대통령. 아 팍스컵. 네. 네. 아, 자 이제는 예, 그러합니다. 네. 아무래도 종로 5, 6가 얘기하면은 약 얘기가 저기 써 있네. 경성 연지동이라고. 다시 볼까요? 아까 그 기사에 방문기록. 봐보세요. 경성 연지동. 네. 여기 보면 경성 연디동이라고 되네. 연지동이잖아. 여기. 그게 종로가 그쪽이잖아요. 아 그래요. 270번지. 진짜 광고 봐라 정말. 저희 지금 거울 보고 계신 거죠? 그렇죠. 박가분 바르고 저희 얼굴이 경대라 그랬어요 옛날에 경대. 네. 하얘지는 거죠. 얼굴에 잡티가 없어져서 매우 고와집니다. 박가분을 바르니까 참 고와지네. 음. 박가분. 그래서 내가 보니까 두산그룹 본사를 두산타워 그쪽에다 했나 보다. 뜬금없었거든. 그런가 어디 보네요. 있죠? 그 동대문- 연강홀이 있는데. 그래. 그리고 저기 두산 타워. 그래. 그래서 두산 저 아. 두타. 두타도 네네네. 두산그룹. 그렇네요. 거기가 참 본사군요. 그쪽이네. 결국 요 그죠? 동네를 벗어나지 않네. 네. 그러니까 이쪽이 전통적으로 구한말 때부터 조선 상권이 강한 곳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일본인이 못 들었어요 여기를. 네. 여기를 못 들어오니까 신당동이라든지 이쪽으로 살짝 빠져서 중앙시장 만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충 보니까 경계가 요 DDP 아래쪽이더라고요. 요쪽 아래는 굉장히 일본색이 강합니다. 여기를 못 들어온 거지. 아 그러네요. 예. 저도 지금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되네요. 저쪽서부터 신당 장충 이쪽으로 가면 일본색이죠. 그렇죠. 여기 보면 약간 길을 정연한데 작은 집들이 있죠. 여기 다 일제 때 도시계획된 것들이거든요. 그 여기 가면 유명한 박정희 대통령 가옥. 네. 그렇죠. 여기 상가가 복잡한 쪽엔 약간 서민들이 살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문화주택이라고 지어서 약간 중산 여유 있는 사람들이 살고 하는 구조가 나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유명한 서울중앙시장이라고 이게 여기도 그 건어물 유명한 관대인데 네. 사람들이 여기가 왜 중앙시장이냐라고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근데 여기 중앙시장인 거는 일본인이 많이 살아서 아, 중구 중앙시장. 네네.
중앙 참 좋아합니다. 예, 중앙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중앙인데 사실은 조선시대 중심에서 살짝 벗어난 데가 중구거든요. 중앙동이고. 보면 구조가 알기 쉽죠. 종 5, 6가의 광장시장, 동대문 시장과 일본인의 중앙시장. 이게 지방 도시 같으면 요거 하나 전체가 한 도시가 됩니다. 그렇지. 근데 요게 서울 같은 경우는 여러 개가 있는 거죠. 네네. 서울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요 을지로 하고 여기 어디냐 갑자기 충무로 요쪽과 종각 쪽의 갈등 구조가 많이 주목이 되는데 사실은 네. 정말 상권적으로 중요했던 거는 요 5, 6가의 동대문 시장과 신당동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한 일본인의 갈등 구조. 충무로는 그럼 일본 쪽인 일본 쪽입니다. 일본 쪽인가요? 예, 예. 아. 물론 여기도 조선시대도 사람이 살았는데 음. 아무래도 여기는 청계천이 흐르면 범람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보니까 진고개구나. 진고개죠. 그렇죠. 그래 진고개. 아 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진고개라는 그 우리 한번 갔었잖아 왜 남산거고. 아 네. 거기 거기 네. 거기. 예. 그거 기억 안 나? 곱창종을 먹고 왜? 거기 네네네. 거기. 거기가 그 고개예요? 지인데. 평지였는데 아니야 거기가 약간 필동에서 내려오면서 약간 고개지. 왜냐면 저 밑으로 단성사 피카디리 저 있던- 피카디리 쪽으로 가다 보면 약간 내리막이라고 그게. 근데 어렸을 때 내가 초등학교 때도 있었거든 그 식당이. 네? 우리 누나가 그 근처에 근무를 해서 네. 내가 밥 얻어 먹으면 그 진곡인데 거기가 엄청난 식당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 갔던 데서 그냥 완전히 옛날 그대로 있는데 되게 조그매 보이잖아요, 그지? 옛날에 그게 그 빌딩의 그 식당이 직장 회식을 가장 많이 하고 진짜 불고기를 잘 못 먹던 시절이라 엄청난 식당이었거든. 네네. 그러고 보니까 실외에서 또는 네. 가게에서 불고기를 처음 사 드시는 게 언제세요? 대략 기억에 불고기? 불고기를 이제 밖에서 아니 집 밖에서 회사 끝나고 갔다라는 기억으로 저는 뭐 사회 나와서 먹은 것 같은데. 대략 언제쯤이죠? 저도 40대 다 돼서 사 먹어봤어요. 불고기를? 그러니까 밖에 일반적인 나가서 얘기 불고기를 어떻게 사 먹어?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먹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는 뭐 더더군다나 먹은 적이 없고. 70년대 처음으로 저 마포나 이쪽에서 그게 시작됐다고 서서갈비식으로. 그리고 생선구이도 그때 좀 나오고 네네. 그러면서 맥주도 같이 퍼졌다는 얘기가 있어서 외식이라는 게 없었어. 우리 때는. 그러니까요. 하긴 뭐 그렇죠. 뭐 그럼. 결혼식 때나 가야 이제 밖에서 먹고. 그러니까. 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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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우리 어머니 개날 그 따라가서 갈비탕 집에서 개를 하시더라고 한일관에서. 많이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굳이 날 데려가서 그걸 먹이셔가지고 나 그 기억이 나. 많이들 영동 그렇죠. 한일관에서 갈비탕 먹었던 게. 꼭 개하면 한정식 가가지고 애들 데려와가지고 먹이죠. 예. 그 구조는 지금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회비로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애들 데려와서 그렇습니다. 입하나라도.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슬슬 이제 지금 계속 돌고 있는 중인데 종로 5가에서 위로 올라가면 아까 말씀하셨던 창경원이 있고 창경궁이죠 지금은. 그리고 여기는 유명하게 이제 대학로랑 워낙 유명하고 서울대가 경성대가 있다 보니 네. 경성제대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건물은 당시 건물이 남아 있는 거죠. 1930년대의 전형적인 그렇지. 관청 건물. 네. 보면은 뭐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높으신 분이 차를 타고 오면 싹 올려가지고 비 안 맞게 들여보낼 수 있는 구조. 아 차를 이렇게 대면 예, 싹 올리는. 지붕이 있는. 네네. 그렇죠. 맞아. 저게 경성제대 의대 경- 건물이죠. 그렇죠, 현재. 강의실이고 저기가. 그렇죠. 이게 보면은 차 왼쪽에서 쓱 올라와서 여기 탁탁 세우면 탁 세우면 비 안 맞고 들어가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그래서 요 건물이 이런 건물 형태가 전국적으로 중요한 관청 건물이 있었습니다. 저기 대전에 그 도청도 딱 이런 구조잖아요. 아, 네. 요 타일도 같을 겁니다 아마. 아 그래요? 거의 같은 타일이에요. 종근당 빌딩 타일이네. 아. 지금도 저기 교수님 연구실이 있고 그렇던데 내가.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한 있어요. 10여 년 전에 예. 무슨 바이오 회사 갔는데 거기 있더라고. 요거 샀어야 맞은편에 되는데. 딱 돌아보면 그게 서울대 지금 쓰는 병원 건물이에요. 돌리면. 그러니까 그죠? 샀어야 되는데. 매물이 아, 나왔었어요? 바이오 기업 탐방하러 갔더니 그 서울대 그 저 의대 교수님 연구실로 나를 데려가더라고. 아 그때 상장됐잖아 이미. 이 동네는 이제 대학촌이었던 건데 대학촌이었던 거는 일제 때부터 이미 대학촌이었던 거죠. 지금 마로니에 공원이 물리대 자리죠. 물리대. 그렇죠. 서울 물리대. 큰 길 앞 이렇게 건너서 서울대병원 이렇게 있었어요? 건너편 저쪽. 그 물리대 입구한 이쪽이 지금은 하나는 이제 연극단지가 됐고 그렇죠. 하나는
그 뭐랄까 이화동 벽화마을이 된 거죠. 벽화마을이 됐는데 그걸 좀 보여드릴 게 있어서 그래서 의외로 대학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워낙 놀 게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연극을 크게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자주는 안 갑니다만 성균관대라든지 쪽에 일이 있다 보니까 많이 가죠. 그렇지. 아 대학이 많네. 저 실제로 주변에. 맞습니다. 그죠? 가톨릭 대학교도 있고 네, 성신여대도 뭐 좀 가면. 뭐 그렇습니다. 바로 한성대도 있고 고대도 가면 사실 성신대 뭐 있고. 멀지 않죠. 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다들 궁금해한다니까 저도 다니면서 이상했던 게 서울 서북 쪽의 연대, 이대, 홍대는 교류가 많거든요. 대학끼리. 근데 이쪽은 성신여대니 고려대니 경희대라든지 카이스트도 있고. 근데 대학이 많은데 교류가 없어요. 실제로 체험상 거의 관계가 서로 무관합니다. 보면은 서쪽 지역은 평평하고 좀 아하. 다니기 쉽고 아 저기 산이 있지. 여기 산이 엄청나거든요. 이름이 암자가 들었잖아요. 안암, 종암, 돈암. 아. 이게 다 지금 절벽들인 거예요. 계곡들인 거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직선거리는 예. 가깝지만 산 넘어가야 사실상 된다.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한성대 있고 성신여대 있고 여기는 또 그거 유명하죠. 백감자탕. 감자탕 뭐예요? 골목 있습니다 여기. 그래요? 그래요? 성신여대는 감자탕 골목으로 유명합니다. 감자탕은 원래 저기 저 은평구 저쪽 아니에요? 응암동. 아. 여기도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 여기는 약간 맑게 나오는 걸로 유명한. 감자탕 스타일이. 예, 네. 여기까지가 대충 서울의 동북 쪽에 대학가인 거죠. 네. 그리고 이쪽이 여담입니다만 암이 화강암이다 보니까 자연 방사능 수치가 좀 높습니다. 여기는. 네. 그래서 사람들이 3.11 지진 터졌잖아요. 바로 이 녹화 시점에서 어제쯤이 지금 3.11 몇 주년이었는데 네. 그 후로 일본인들이 들고 다녀요. 측정기를. 워낙에 이제 히스테릭에 걸려가지고 아 도호쿠 지방 그거. 예. 그때 이제 쓰나미도 퍼져서 그 자체도 피해가 있었지만 도쿄전력 네네.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가 나다 보니까 그 후로 들고 다니는데 일본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그냥 재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습관적으로 재는데 이쪽에서 높게 나와요. 아 저쪽 지역이. 이쪽이 암자 들어가는 지역이 안암, 종암, 도남 해가지고 아마 자연 화산능이 좀 높은가 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그럼 뭐 인공 화산능은 나쁘고 자연 화산능 좋으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사람은 우리도 이렇게 쭉 살아왔다는 거죠. 이 정도로 네, 그렇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전반적으로 대학가고 그 대학가의 출발점은 이제 서울대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래된 대학가다 보니까 오래된 집들이 많습니다. 그 말씀 좀 드리려고 네. 했습니다. 보시면 야 드디어 이제 또 집 구경 가네요. 직구경 어. 이화동이다 보니까 이화 떡집이 있고 이화 생고기도 팔고 이 집이 보면 구조 보이시죠? 아. 일제 말에서 50년대 정도에 지은 것 같아요. 앞에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렇죠, 한 그렇죠. 거네요. 원래는 이제 가정집이었는데 그렇죠. 상가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런 집도 많죠. 이런 게 아까 방금 말씀처럼 상가 쓸 때 이렇게 그냥 간판만 한 경우도 있고 좀 정성 들이려면 살짝 올려가지고 뒤에 집을 가리는 방식도 있죠. 그러니까 어디 화면 이게 구현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2층 네모난 집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뒤에 가보면 사실은 뾰족한 저렇게, 지붕이 남아있는. 박공 지붕이 있는. 예, 예.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보시다 보면 많이 보입니다. 시내. 네. 지금 이런 집이에요. 그걸 딱 정성을 저는- 들였다고 표현하시는군요. 박사님은. 정성을 들인 그러합니다. 아마 딱 보이 약간 집이 정성을 들이신 것 같은 게 살짝 교회 종교단체 쪽 관계이신 것 같죠? 거리의 천사들. 네. 이런 집 형태는 이거 약간의 디귿자를 휜 것 같은 전형적인 일본식 집입니다. 이게 해방되고 나서 문화주택이 되면 뾰족한 집이 되죠. 디귿자를 휘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귿자인데 이렇게 펴은 것 같은. 아, 그러니까 지붕이 뾰족하지 지붕이 않고 뾰족한데 살짝 똑 누른 것 같은. 보시면 이거 평평한 게 좀 있다. 평평한 이거죠? 부분이 위에 있어요. 아. 현대에 지은 집은 뾰족합니다. 그치? 근데 여기 약간 멋이에요, 당시에. 살짝 한번 누른 게. 예, 예. 여기 인천이나 저 목포 같은 데 가면 많이 보이시죠? 이런 집이. 그래서 이 동네는 이렇게 일제 때 집도 많고 옛날 경성제대 때 교수들 관사도 많이 남아 있고 이런 건물이 전형적인 경성제대 교수 관사로 추정되는 건물들입니다. 아, 잘 지었어요. 일본식 가옥이에요? 일본식 가옥, 일본식 양식 가옥이죠. 화양절충이라고 합니다. 저건 뭐예요? 저기 벽난로가 있나? 그런 거죠. 벽난로 있겠죠. 그죠? 네, 그런 맞습니다. 거 같지? 전형적인 벽난로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아니 박사님 우리가 벽난로 얘기한다고 벽난로 보여주시고 우리가 뭐 한다고 꼭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아, 예, 예. 근데 이거 그냥 떠올라서. 근데 본인도 좋은 거야 그게. 아, 벽난로 좋지. 한번 같이 볼까요? 예. 저기 어디예요? 여기 강원도 이제 대충 여기 속초쯤인데 얘는 철도 역이 문암역이라는 역이 있었습니다. 동해 북부선이라고 원산에서 지었어요 이거를. 원산 철도국에서 지어서 건물이 보면은 동해 워낙 좀 춥다 보니까 배치카가 있었어요 철도 관사에. 전국에 철도 관사가 많이 있는데 대조 소재동부터 해가지고 배치카가 있는 건물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 전국적으로도 아마 이렇게 옛날 건물에 배치카가 있는 건 거의 드문 사례. 철도 직원들 퇴근하면 저기 가서 자라. 네. 어. 워낙에 일본인들 와가지고 근무하는데 이 시골이고 하다 보니까 집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저희 배치카 뭔지 알지? 아 그냥 대략적인 개념 정도만 있지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벽난로와 페치카는 어떻게 다릅니까? 벽난로는 벽에 매립이 돼 있고 매립되어 있고. 배치카는 이제 저 돌출이 돼 있는 거라고 봐야 되죠. 왜 이제 군대 있을 때 배치카는 저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저런 거죠. 이런 거지. 저 위에 있잖아요. 그래 저 이렇게 돌출형이라고. 네, 이런. 이게 이제 그 소련식 배치카인 거죠. 그냥 학교 다닐 때 중간 가운데 난로 있는 거랑 똑같네요. 난로보다는 학교 훨씬 교실에. 대규모지. 아무래도 대규모 관사라든지 사택용으로 네, 만든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게 이 지역 가시면은 지금은 느낌이 이런 골목길 속에 숨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연극 가시거나 할 때 잘 안 보시게 되는데 시간 되셔가지고 대략 어디쯤이냐면 마로니에 공원의 뒤쪽 서울시 정신복 경감복지센터 있고 여기부터 해가지고 요 다같이 포럼 협동조합 요 산기슭 쪽에 많이 남아 있어요. 꽤 볼만한 옛날 집들이. 그리고 옛날 집들을 봐서 뭐하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는 당분간 개발이 안 될 거라서 그냥 관광 삼아서 보시면 될 것 지대 같고. 높아서. 예. 좀 더 올라가시면은 재건주택이라고 요 말씀까지 드리고 일단 여기서 끝내고 네. 다음 시간에 창신동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우선 유명한 게 이화장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 관련된 저렇게 이런 이건 벽화는 아니고 암각. 암각화도 있고 하니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여기 범어도 쓰여 있죠. 그래서 이화장이 있고 옆에 가면 이렇게 가파른 계단이 시작되는데 여기부터가 이른바 말하는 이화동 벽화마을이라는 겁니다. 이 화장은 이승만 대통령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머물 그건데.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이 워낙 많이 옮겨 다녀가지고 47년부터 그거였고 48년에 경무대로 갔고 그래서 다시 4.19 이후에 돌아와서. 예. 60년에 다시 돌아왔고 그 같은 해 한 달 있다가 하와이로 갔고 사실은 오래 있지는 않았네요. 한 2년 이래저래. 그리고 하와이에서 서거를 하자 일단 이화장에 안치했다가 국립묘지로 갔다라는. 저게 원래 그 예. 옛날 왕족이 살던 인평대군 집인가 뭐 그랬다는. 아 예. 이화장이 예. 아, 인근에는 본인이 표정- 왕족이라고 얘기하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조선의 프린스라고. 네. 근데 프란체스카 여사가 살짝 조선 왕족하고 사귄다고 생각하셨다는 설도 있곤 하죠. 지금도 전주시 분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왕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저러 아시아 동아시아의 전통에서 봤을 때 왕족은 그 왕이 안 된 지 5대가 되면 평민이 됩니다. 여러분들 착각 없으시기 바랍니다. 왕족의 개념을 이렇게 남발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거는 아직 5대 안 지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조상 중에 한 명이 왕이라고 우리 다 왕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몇십 대 뭐 예전 30몇 대가 왕이었다 이건 아니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법도에 안 맞는 겁니다. 아, 어쨌든 그렇고요. 네. 이화장 가신 김에 벽화마을을 좀 많이 가시는데 네, 벽화마을이 뭐 있어요? 벽화마을이라는 게 네. 한동안 벽화를 많이 그려가지고 옛날 이런 집들에 약 핫해졌어요. 뭐 공방 있잖아요. 밀크 공방. 공방. 요게 그 뭐냐면 이승만 때 지은 부흥주택이라는 겁니다. 부흥주택, 재건주택이라고 많이 지었는데 워낙에 해외에서 교육동포가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평지 지역은 다 꽉 찼기 때문에 산기슭에 집을 많이 지어요. 네. 아, 나라에서 지어서 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어. 근데 이때 대규모는 못 지었고 가난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힘 있는 사람한테 준 겁니다. 줬는데 산기슭인 거예요. 요걸로 이제 유명한 게 여러분들이 쉽게 가보실 만한 게 부암동 많이 가시니까 아, 부암동. 예, 홍은동에 가시면은 네. 포방터 시장이라고 있고 포방터. 예, 네. 우리가 포대가
포병부대에 있다 그래서 포방터입니다. 아 포방터가 그런 의미예요. 예,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 한때 그 돈가스 집 때문에 한참 아 그렇죠. 썼잖아요. 이번에 제주도로 간. 네네. 아 거기가 거기 있었나? 예, 포방터. 백종원 그. 네. 예, 맞습니다. 아, 한때 이 시장이 한가한 시장인데 줄이 장난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저 올라가시면은 끝에 이제 버스 종점이 있어요. 보면은 홍은동 국민주택이라는 이름이에요. 네. 요것도 이 이승만 시절에 만든 주택 단지입니다. 완전 산이네. 예, 이런데 지수밖에 없을 만큼 주택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은 제가 사진이 있긴 한데 뭐 굳이 다음에 보여드릴 것 같고 경치는 좋겠다. 엄청나게 좋습니다. 경치는. 네. 또 이렇게 딱 미국식 인치 개념으로 지은 집들이 있는. 저희가 그리고 월세가 아주 저렴하다고 제가 아는 분이 저기 사시는데 예, 월세가 굉장히 또 저렴하게 주신대요. 그럼 차 없으면 골치 쌀만합니다. 예, 차 없으면? 차는 차가 그러니까 있으면 골치 아프고 예, 맞아요. 대부분 이제 차가 없거든요. 차 없으면 어떻게 뭐 버스가 있나? 아니, 마을버스 같은 거 다니죠. 종점이에요. 마을버스. 이거. 네. 여기는 마침 말씀처럼 차가 있으면은 길이 좁아가지고 네, 못 얽혀가지고 들어가지. 못 못 움직입니다. 들어가지. 그러겠네. 마을버스가 편해요. 저 동네 입구 쪽에 차들이 많이 서 있어요. 아 세워놓고 올라가는 마을버스 거죠? 타고 올라가. 그렇죠. 네. 대충 포방터 시장 아래쯤에 요 어디쯤에 이제 차가 좀 들어갈 수가 있고 네네. 여기부터는 급격히 좁아지죠. 네. 근데 여기도 지금 위성 사진이 이런데 근데 가본 것 같다. 제가요? 어. 아니 뭐 그냥 들은 거보다는 훨씬 더 자세하게 묘사한. 그 예리하게 이렇게 분석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데 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리하게 놓치지 않는. 그래서 이런 게 그 또 신당동도 그렇고요. 요 신당동 말씀드리고 여기 마무리 지을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거라서 네. 약수동 약수역 있고 한 쪽인데 여기에 약수역 있고 약수시장이 있고 여기 보면 약간 이렇게 좀 단정한 블록이 있죠. 삼각형으로. 네네네. 여기도 국민주택입니다. 음. 여기 그냥 공통적으로 급경사예요. 이 아래쪽은 일제 때 집이고 일본인들이 나간 다음에 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와 살았고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은 순위가 밀리니까 위에 사는 거예요. 이런 개념에서 이 지역에 만들어졌다가 벽화마을이 살았던 분의 말씀을 들었었는데 아버지가 경찰관이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분양받은 거예요. 네. 받았는데 제일 끝이었대. 제일 꼭대기 성벽 근처에. 그래서 아버지한테 왜 이런 데 잡았냐고 늘 불만이었는데 크고 나서 들어보니까 길가 쪽은 애들 위험하고 그래서 혹시 너 잡아갈까봐 니네 일부러 이제 그때 산 거라고 우리가. 꼭대기. 지금은 거기가 제일 좋을 걸요. 앞에 제일 뷰가 좋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즘 마을버스 잘 돼 있어서. 근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으니까 겨울 되면 이제 얼고 뭐 하면. 얼고 그러니까. 카페로 전환하기에도 거기가 제일 좋지. 뷰가 좋으니까. 근데 그랬더니 이제 주민들이 난리가 났죠. 카페가 하고다 보니까 이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거 없고 다 외지인들 외지 왔다 자본이 갔다 하고. 들어와서 천사 날개 그리고 앞에서 사진만 찍고 하니까 주민들이 벽화를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이른바 벽화 사업을 주민들이 저지한 첫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이화동이 예. 이게 관리 관공서하고 외부 상권은 좋은데 우리한테는 아무 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벽화 사업이라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져주는 곳이에요. 관광객들한테는 의미 있는데 그 막상 사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불편한 너무 거죠. 그럼 내 땅값이 좀 오르지 않나? 그러면 땅도 오르니까 젠트리피케이션 생기죠. 뷰가 좋아요. 내 집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이 남보기만 좋아지는 거지. 그렇습니다. 벽에 뭐 그려놓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을 떠날 사람들은 그래도 좀 뭐 좋을지 몰라도 이제 계속 살 사람들은 되게 세입자들. 뭐 불편하실 수 있겠죠. 힘든 그리고 이제 거기 오시는 분들이 막 담벼락 위로 이렇게 막 쳐다보고 그렇죠. 마시게 떠들고 이러면 여기가 뷰가 좋아가지고 사실 앞집이 보여요 이렇게 서면. 밤에 또 뽀뽀하고 그지? 오늘 왜 이러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네. 밖에서 그렇지. 두 번 기분 나쁘지. 제가 예전에 잠깐 그 한옥마을 살은 적이 있었거든요. 어느 쪽에? 그죠, 가회동 한옥마을에 잠깐 북촌 한옥마을 그쪽에 전화 있었는데 오면은 가회동입니다 하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사는데 거기가 이제 관광객들 많이 와요. 일요일에 이렇게 자고 있으면 아침부터 시끌시끌하죠. 네, 그렇죠, 여기 그렇죠. 뭐 들어가도 되나? 그 옛날 다 대문들이니까 그냥 그렇지. 씩 열고 막 들어와 그냥. 막 들어옵니다 진짜. 남의 집에 예, 그런 일들도 있으니까 사실 사는 분들은 그럴 거야, 조금 아마. 불편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많이.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잦으니까. 예.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구본 연구소에 보내주시는 사랑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만큼 저도 즐거워야 되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잘 쌓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부족하지만 제 나름의 해답을 위즈덤 칼리지에 담았습니다. 개별적 지식을 하나, 둘씩 연결해서 지혜를 축적해가는 시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네. 여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로를 보시고 일제 때 좀 잘 지은 집들을 보고 이렇게 재건주택을 보신 다음에 올라오면 이제 전막 낙산 공원인 거죠. 근데 여기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여기 시민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낙산 시민 아파트. 동네로 따지면 어느 동인 거예요 지금 낙산? 저기가 창신 여기가 동숭동. 동숭 아, 그래 네. 동숭동. 이건 이제 금화 시민 아파트긴 한데 동료문 쪽에 이런 느낌으로 산꼭대기에 아파트들이 지어졌죠. 네. 근데 지금은 다 공원이 됐습니다. 근데 허물고. 이제 허물고. 저기가 아주 요즘에 뜨는 데죠. 저쪽에 가면 이제 카페들이 좀맨 위에 맞습니다. 한성대학 넘어가서 맞습니다, 쭉,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쫙 보이거든. 요 이화동 마을박물관 이쪽 라인에 카페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 위로도 쭉 올라가면 맞습니다. 그 컨셉 잡은 몇 명이 거기다 그 사가지고 그걸 하고 있더라고. 왜 나보고도 산에다 아파트를 지었을까요? 그 그러니까- 평지에는 이미 아파트 지을 땅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잘 알려진 얘기인데 김현옥 시장이 또 나오죠 여기. 사람들이 그랬대요. 또 이 질문 던졌대요. 부하 직원들이 왜 이런 데 짓냐고 했더니 청와대에서 무릎을 차면서 청와대에서 잘 보여야죠 이놈아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보면 각도가 다 이쪽에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렇구나. 각하 제가 지었습니다 이런 거죠. 서울 곳곳에 하여튼 청와대가 보이는. 청와대 감싸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왕산 바로 산 밑에 한참 올라가다 보면 인왕산 꼭대기 맞아요, 쪽에 맞아요.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 그래요? 아파트가 있다가도 없어야 될 만한 곳에 아파트가 없다가 있어. 그거 여기 수성동 계곡에 네, 수정동 계곡에 꼭대기 가면 자이저부터 계곡이야 여기, 산이야 여기, 하는데 여기, 아파트가 있어. 밑에는 없다가. 요 아파트 말씀 잘해주셨는데 시민 아파트를 막 헐다가 이제는 무조건 헐지 말고 흔적을 남기자 그래가지고 딱 요 위치에 살짝 남아있어요. 한 채 정도 흔적이 아파트에서. 사람들은 살고요? 사람들은 이제 빠졌죠. 여기는 지금 정화했습니다. 그저 옥인 연립인이 저런 데 있잖아. 네 여기. 나는 그런 생각이 좀 가끔 들더라고. 왜냐면 전원주택 같은 거 뭐 사는 붐이 있었잖아. 그래서 야 내가 부암동에도 한번 가보고 차라리 저기에 전세를 얻어가지고 사기는 좀 그렇고 썸머하우스를 쓰면 좋겠다. 그럼 왜냐면 저 설악산까지 가려면 너무 멀어. 근데 저기 들어가 있잖아. 그 설악산 온 것 같아 진짜. 아, 그래요? 실제로. 그러면 여름에 금요일 날 절로 퇴근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책 2박 3일 동안 책 보고 뭐 낮잠 자고 하다가 등산하고. 그것도 이미 하셨어야지. 대충 이런 뷰가 나옵니다. 지금보다 이제 더 올라가면. 나이 드시면 응. 아이 토요일 날 여의도 사무실에 가서 그냥 책이나 읽어야 되겠다고 여기 아니 오실 그걸 거예요, 이제 분명히. 그걸 이제 2년 전에 마음을 바꿔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점점 더 어디 딴 데 가고 싶지 않을 거야. 이제. 확실히 여기가 이미 했어야지. 느낌은 좋아요. 아니 근데 사실 이제 내 생각에는 이게 한 5년 정도 지나잖아. 요 길 있잖아. 여기가 이제 스튜디오 거리가 될 것 같아. 아 종로가 약국거리처럼. 여기 더 현대 가는 길은 다 스튜디오 3프로 TV부터 어떻게 된 거니? 그 3프로 TV가 원래 그거 그렇지, 만들어가지고 아. 거기서 여기서부터 보령 약국처럼 쭉 유튜브 하는 여기 쫙 있는 거야. MBC, SBS 다 뒤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지. 네. 시민들에게 정신의 약을 주는. 아 그럼 진짜 여기 스타들도 왔다 갔다 많이 하고 그렇게 그러면 될 거라고 난 여기 보고 여기 찜 발라놓은 거지. 그렇게 그렇네요. 보시진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뒤에 이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보시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런 거죠. 수성동 계곡에 네, 아 저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여기 남겨놨어요. 한 채 부분, 한 채 정도. 뭐야 저게? 그 시민 아파트에.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 관공통화체 해놨어. 제대로 남기지도 않아 그냥 벽만 야좀 남겨놨네. 그렇다. 근데 정말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찾기도 해요. 남기려면 좀 제대로 남기지라는. 그러니까 건데. 저건 뭐야? 근데 이게 초기 시도라서 그렇지 저거 남기는 것만 해도 뭐. 여기 옥인열리 근처의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아파트 올라가서 살아야 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 뷰는 좋죠. 오기 시모 아파트 흔적 이런 식으로 남아 있는. 흔적. 진짜 마무리. 그래서 이런 게 이렇고요. 지금 우리가 좀 4대문 왔다 갔다 하는 중인데 네. 지금 이렇게 공원인데 가끔 이제 보여드리는 지적 편집도를 보면 뭔가 길쭉한 게 보죠. 이렇게. 네. 아파트들인가? 그게 골프장 아니에요 저거? 시범 아파트 집안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 저기 아파트가 저렇게 쭉 있었었다고요?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공원? 지금은 공원. 공원인 거죠. 아.
아 저렇게 산 위에 그냥 있었어요. 네, 저거 김현옥 시장이 그래서 저거 뭐 저 각하 보시라고. 각하 보시라고. 그냥 평지에다 지으면 각하가 못 보시잖아. 너무 산이야. 그러니까 이때 당시 마을버스도 없었고 네. 여기 정말 올라가기 힘듭니다. 아,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정도로 주택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저게 근데 이제 주택난이 심각하다는 게 사대문 안에 기본적으로 그런 거지. 그렇죠. 사대문 아니잖아 지금. 예, 저게. 이렇게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강남으로 간 거고 네네. 물론 강남 간 거에는 안보원이 이제 크지만 도저히 서울은 10,000원이다. 그렇지. 예, 그래서 저 수유, 우이, 그렇죠. 이런데 택지 개발하고 은평 관악하고 그렇지. 뭐 중랑하고 하는 거죠. 네. 하다도 안 되니까 100만 호 건설을 하는 그러다가 거죠. 이제 상계 마들평야 맞습니다. 가고 맞습니다. 의정부 장암 가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뭐 본인의 이제 어린 시절 어떤- 흐름이 지금 도시빈문의 이주사입니다 그게. 아유, 그렇습니다. 정말. 일단 여기까지. 네. 자, 우리 김시덕 박사의 도시하사 오늘도 서울 중심 종로의 약간 오른쪽 그리고 오른쪽 약간 위쪽까지 저희가 약간 쭉 김프로님의 죄적을 좀 슬슬 따라가고 있습니다.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서울 이야기, 서울의 도시 이야기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시덕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